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 기반한 패킷 흐름 분석 및 공격 분류 IDS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태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소개, 사용된 데이터세트 소개, 데이터 분석 과정, 이진 분류 모델 및 공격 유형 분류 모델 제작, 모델 성능 평가, 구체적인 사례 분석,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입니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되고 복잡해지면서 사이버 공격과 침해에 대한 위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칙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은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더 정교하고 지능적인 탐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기존 IDS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의 이상 행위를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CIC IDS 2017이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가상 환경에서 서버의 다양한 공격 시도를 포함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한 샘플입니다. 데이터셋의 출처는 아래 링크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데이터셋은 약 280만 개 행과 79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수치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컬럼은 공격 유형을 나타내는 라벨입니다. 다음은 사용된 피처입니다. 총 79개입니다. 다음은 공격 유형 분포를 보겠습니다. 총 283만 개의 로우 중 대부분이 B9인 정상 데이터고 42만 건만 공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상을 제외하고 총 8가지 공격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수치형 데이터에서 무한이나 숫자가 아닌 값은 중앙값으로 대체하였고 모든 행에서 같은 값을 가진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특징들 간에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특징을 분석하기엔 데이터가 많아 대표적인 4개의 상관관계 그래프만 가져왔습니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특징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CA입니다. PCA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새로운 축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해 모델이 학습하기 용이한 데이터셋으로 변환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79개의 컬럼을 절반으로 줄여 35개의 주성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성분 35개와 공격 유형 컬럼을 포함해 총 36개의 컬럼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격 유형별 피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스플러스 통해 B9, DDoS, 포트스캔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 분류를 위한 균형 있는 데이터셋 만들기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정상 유형 비율이 높은 불균형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모델의 오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수 클래스인 공격 유형의 데이터에 맞게 샘플링하여 균형 잡힌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 분류 모델 평가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소프트 벡터 머신 모델 2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F1 스코어와 정확도를 교차 검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혼동 행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다중 클래스 분류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스모트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모트는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오버샘플링하는 기법입니다. 소스 클래스의 샘플을 합성하여 균형 잡힌 데이터셋을 만들어 모델 학습 분류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디시전 트리, KNN을 사용하였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최적화입니다. 그리드 서치 CV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진 분류 모델은 소프트 벡터 머신,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하여 공격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테스트한 결과 95%의 정확도,
0.96의 F1 스코어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실제 브루트포스 SQL 인젝션 공격 샘플을 사용하여 모델이 출력한 결과 파일 중 공격으로 분류된 항목만 나열해 보았습니다. 웹 어택, 봇, 포트 스캔, 브루트포스의 공격을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샘플 파일을 실제 와이어샤크라는 패킷 분석 도구를 가지고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았더니 무수한 로그인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도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무작위 값을 넣어 로그인을 시도한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로그인 횟수를 초과하면 해당 IP를 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샘플 내에 SQL 인젝션 공격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 아이디에 SQL 쿼리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를 유출시키는 공격 시도입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공격이 성공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 정보를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쿼리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변수를 바인딩하여 SQL 인젝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사용자는 패킷 파일을 웹에 업로드하면 서버에서 해당 패킷 파일을 전처리하고 모델로 공격을 탐지하여 앞서 보여드린 CSV 파일 형태로 출력합니다. 사용자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우선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효율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킷 파일이 너무 커서 모델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하루 3시간 동안의 공격 데이터가 8기가에 달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공격자 의심 IP를 필터링하여 16MB로 축소한 후에야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 도구의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CIC 플로우 메터 도구를 사용하여 패킷을 스트림 단위로 변환시켜 가공 가능한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라벨링 및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로드가 없는 흐름이 공격으로 라벨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유형 탐지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스, 브루트포스 공격은 인배치 기반 탐지가 가능하고 포트 스캔은 비정상적인 포트 접근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웹 공격과 봇 공격은 탐지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여전히 높은 오탐률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기술한 보완점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작업에 완전 자동화는 어려울 수 있으나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고성능 인스턴스 활용, 데이터셋 신뢰성 강화, 탐지 모델의 혼합 전력 등을 통해 탐지 효율성과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